동물 간호학개론 그 4주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CVEA에서 얘기하는 그 동물 간호사로서 갖춰야 될 역량 중에서 그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그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VTEA에서 얘기하는 베테랑 테크니션의 그 스킬과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그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을 어떠한 근거에서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그 투약하고 조제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의약품 사용하는 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 의해서 그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이 사용되게 되는데,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도 그 약사법에 의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의약품을 가지고 그 질병에 맞게끔 약을 조제하고 또 동물한테 투여하게 되는데요. 병원 내에서는 그 진료받은 아니면 입원한 동물에 대해서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혹시 이제 그 약을 갖다가 지금 사람에서처럼 그 외래 진료를 가게 되면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가 그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끊어주죠. 그걸 딱 병원 원외 처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진찰하고 그 원의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물병원에서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은 인체용 의약품은 제외된 동물용 의약품 중에서 처방약품으로 분류된 약에 대해서만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전을 끊어주면은 동물약국에 가서 그 제시하고 그 약을 조제받을 수 있죠. 이 그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약에 대한 법규는 그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의 7항 및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건데요. 제3조에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지만은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또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등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동물약국에 살 수 있는 약품들이고요. 이 약품들 외에 그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의사 비처방 약품들 있죠. 이런 약품들은 동물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지요. 그 동물병원의 수의사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처방전을 발급해야 되는데요. 좀 특이하게도 그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그 여러 마리를 기르는 그 축산 동물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발부하다 보니까 농장에 길러지는 한 농장에서 길러지는 그 여러 마리 동거하는 여러 마리에 대해서도 약을 갖다가 처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병원 가서 받아오는 처방전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개별 처방이 아니라 군별로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고요. 성분명 사람은 뭐 그 제품명 처방을 하는데 동물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고요. 그 권장되는 제품명을 적어줄 수 있고요. 그 일회 투여량이라든지 어떻게 용법
어떻게 먹어라, 언제 먹어라, 식후 30분 후든지 식전에 먹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처방 일수, 그리고 그 포장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적을 수 있는 그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있는 그 처방적 양식입니다. 그 반려동물에서 처방전을 갖다가 발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물병원 내에서도 어떤 그 처방전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그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해야 되는데 동물병원 내에서 즉시 그 약을 조제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병원 그 처방전을 가지고 동물병원에 동물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에 따른 약을 갖다가 조제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죠. 그 동물병원에서 약을 조제하고 처방하는 데 관련된 법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 약을 조제할 때 그 동물병원 내에서도 그 앞에서 보신 그런 양식의 처방전은 아니지만은 그, 그 원내 처방인 경우에도 조제하기 위해서 처방인 경우에도 그 약식의 처방전을 갖다가 그 발부합니다. 지금은 동물병원이 거의 동물병원 업무가 모두 동물병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 전산화됐기 때문에 이런 약어들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을 수 있지만은 처방 관련된 약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볼까요? 애들립, 애들립이라는 말 뭐 자주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 코미디 개그 콘서트나 보는 데서 애들립 한다, 뭐 영화에서 대사에도 없는 그 말을 갖다가 뭐 주인공 그 배우들이 하는 걸 애들립 그러는데 라틴어는 애들리비텀이라고 그러고요. 그 원하는 대로 뭐 이런 뜻이고요. ADM 그리고 닷 하면 투여하라. 그 ATC는 around the clock,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뭐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DOS 점은 일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QS는 충분한 분량을 첨가해라, 뭐 주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약자고요. SOS 구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Q. D. 이거는 everyday 매일매일 이렇게 줘라 하는 뜻이고요. QOD는 매일매일이 아니라 하루 걸러서 하루는 약을 먹고 하루 쉰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약을 먹는 하루 걸러서 SID는 하루에 한 번, BID는 하루에 두 번, TID는 하루에 3회, QID는 하루에 4회, 그리고 P.C.은 그 애프터 밀, 그러니까 식후에 먹어라. HS는 잠잘 때 먹어라. MPO는 금식해라. 그런 뜻이고요. PRN은 필요에 따라 뭐 이런 뜻이고요. Q-H는 몇 시간마다 이런 뜻이고요. Q-D는 샵은 뭐 숫자 누는 의미죠. 며칠마다 이 약을 먹어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 약의 형태에 대해서 약자들입니다. CAP는 캡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R야, PIL. 그리고 파우더는 가루약이 뜻인데 PV, 서스펜션 그 현타계, 타블렛은 그 TAB 약자가, 그리고 이제 투여 경로에 대한 약자들입니다. PO는 바이마우스, 퍼오스, 뭐 이렇게 히라버는 라틴어로는 그런데요. 경구로 이런 뜻이고요. SC나 SQ는 피아로 이런 뜻이고요. ID는 피네로, 피부
그 실질내로 투여하는 그런 거를 말하고요. IM은 근육내로 근육주사 얘기하죠. IO는 골수내로, IP는 복강내로, IV는 인트라베노스랬고 정맥 주사할 때 IV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성별에 대해서 메일, 피메일을 알고 계신데요. 그 반려동물에서는 중성화 수술하기 때문에 그 F/S는 중성화한 암컷. 여기서 중성화 암컷에서는 보통 스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바리오 히스토액토미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사람처럼 그 난소와 그 난소와 자궁 그 연결된 통로를 엮어주는 그런 수술도 하고요. 하여튼 중성화 수술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실 거고요. 그 수컷의 경우에는 그 뉴더드 중성화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엠슬롯이 N. 그래서 성별에 이렇게 요게 중성화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반려동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약자들을 처방에서 주로 쓰는 약자들을 모아봤는데,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꼭 뭐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런 뜻이었지 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동물에 쓰이는 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의사들이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을 갖다 전부 다 약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처방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책을 갖다가 자주 쓰는 약물에 대해서는 어, 용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이 처방집을 들춰서 약물을 용량이라든지 뭐 금기시되는 거 아니면은 간혹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제 서재에 있는 그 약물에 관한 책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 그 미국 수의사회 CVT에서 얘기하는 조제 및 투약, 복약 지도에 관한 스킬과 타스크,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킬은 능숙함 이런 뜻이죠.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조제하여 고객에게 설명한다, 복약 지도한다 이런 뜻이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의사결정 능력의 기준은 환자의 특성, 수의사의 지시 및 사용되는 약을 고려할 때 동물 간호사는 정확한 투의 형태와 복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조제하며 안전성, 규정된 요법 준수 및 환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게 복약 지도한다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그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약들이 잘 재고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약품은 그거에 임박한 약은 없는지 같은 이러한 재고 관리 절차에 능숙해야 한다 하는 게 의사결정 능력 기준이고요. 그 태스크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처방 시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의약품을 올바르게 조절해야 돼요. 거기에 어떻게 조절하라 하는 처방전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그 지시에 따라서 잘 조제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고형 그 타블렛 그 알약인 약을 갖다가 가루약으로 만들어서 그 동물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잘 갈아야지 덜 갈게 되면은 약의 그 입자가 굉장히 그 불규칙하겠죠. 그런 약을 갖다가
약을 갖다가 동물한테 줬을 때 아주 예민한 애들은 그 곱게 간 약을 뭐 줬을 때는 잘 받아 먹는데 약간 그 알갱이가 좀 큰 있는 그런 약을 먹었을 때 약을 갖다 거부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약품을 올바르게 조절해야 한다 하는 그 저희가 있고 태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병원에 그 약품을 갖다가 뭐 예방약 같은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러 그 손님이 왔어, 고객이 왔어요. 그랬을 때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은 반드시 수의사가 진료를 한 후에 조제할 수 있는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품은 진료 없이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규제 물질, 동물병원에서 마약도 쓸 수 있고 항정신성 약물도 사용해요. 이러한 약물들은 어, 법에 의해서 관리 장부를 만들고 언제 어떤 언제 구매했으며 그 구매된 약품들이 어떤 동물에 몇 얼마만큼씩 사용되었는지를 기록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 어, 기재했던지 빼먹었을 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랑 뭐 같은 얘기인데요. 의약품을 구매하고 보관하고 조치하고 투약하고 또 약품마다 그 휴지기, 그 약을 갖다가 다음 약 먹을 때까지 쉬어야 되는 그런 휴지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어떻게 폐기하는지, 그리고 생물제제 및 치료제, 살충제 및 유해 폐기물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법규 및 규제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법률 및 규제 지침은 다른 그 수의 법규, 동물 법규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다시 또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게 동물약,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죠. 이 약은 그 밥이랑 같이 먹이십시오. 또는 밥 먹기 전에 먹이십시오. 밥 먹고 몇 분 후에 먹이십시오. 이 약을 갖다 먹이기 위해서는 물에 잘 가루약인 경우에 아니면 알약인 경우에 투여 방법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야 되죠. 그런 전달 능력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갖다가 집에 가져간 약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또 약물을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조치하던지 동물병원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 안내를 받으십시오 하는 걸 또 전달해야 되죠. 그리고 이 약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제 및 투약, 조제, 투약 및 복약 지도에 대한 과제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양리학, 동물 양리학 시간에 충분히 강의도 받고 실습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약물을 조제했으면은 이제 동물한테 투여해야죠. 거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투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의사결정 능력은 앞서 조제에서 본 거랑 비슷한데요.
환자의 특성, 수의사의 지시 및 사용되는 약물을 고려할 때 동물 간호사는 처방된 형태로 올바른 양의 약물을 계산하고 처방된 경로로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하는 것에 의사결정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또한 약물에 대한 비정상 반응과 정상적인 반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의 약물들이 동물한테 투여했을 때 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일부 약물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몇 분 후에 아니면은 몇 시간 후에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빨리 동물병원에 연락해야 된다. 이런 복약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증상이 보이는지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제들을 볼까요? 수의사가 처방된 약물의 처방전을 잘 읽고 그대로 이행해야 되겠죠. 그 약물의 그룹에 따라서 작용되는 메커니즘, 또한 임상적으로 관련된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방 백신 투여 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일반적인 부작용이 어떤 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절한 계산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돼요. 약물을 일회 용량이 10mg인 킬로그램당 10mg 약을 하루 3번씩 7일 동안 투여하라는 처방을 받았는데 그 동물이 몸무게가 3kg이었다 한다면은 우리가 한번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떤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우리 양리학 시간에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입으로 먹일 수가 있고 주사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약물에 따라서 투여되는 경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투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부작용이 나는지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겠지만은 치료 반응이 있는지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니터링 하면서 얻은 의료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능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길게 쓸 수도 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약어를 사용한다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되는 약물, 아까 항정신성 약물이나 마약 등, 그리고 항암 치료제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약물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약물들의 관리에 대한 법규를 잘 이해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사법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조례, 특례에 대해서 필요한 법조항을 옮겨다 놨어요. 필요하시면은 읽어보시고 또 이 약사법 85조에 4항부터 8항까지 발췌해 놨는데요. 85조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어, 음,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